야, 내 자식은 나 안 버려. 낡은 경로당 안 장기판을 앞에 두고 앉은 노인들 사이에서 험악한 대화가 오갔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실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칠순이 훌쩍 넘은 김만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다. 내가 돈을 모른다냐? 젊을 때 건설판 뛰며 피땀 흘려번 돈이 얼만데. 돈만 있으면 사람도 모이고 집안도 안 무너져. 돈 없는 놈은 개만도 못한 대접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옆에 있던 박춘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허허, 참말로 세상 순진하게 아는구먼. 돈 있으면 자식놈들이 효도라도 할 줄 아는 줄 아죠. 그깟 종이 조각이 무슨 약속을 묶어주는 줄 아나. 돈 떨어지는 날 그놈들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안 봐서 모르지. 순간 경로당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은 장기야를 짚던 손을 멈추고 몇몇은 기침으로 긴장을 감췄다. 창밖에서는 까치가 울었지만 그 소리조차 경로당 안의 정적을 깨지 못했다. 만수가 이를 꽉 물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춘희 씨, 돈 없이는 밥도 못 먹어. 약도 못 사. 자식놈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결국 돈 들고 있어야 돼. 내가 지갑을 닫는 순간 전화 한 통 안 오는 게 현실이야. 춘희는 곧장 쏘아붙였다. 그런 돈을 들고 있으니까 자식놈들이 사람 대접을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 들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돈 떨어지면 어찌 되는지 그건 안 봐서 모르지. 그 말에 옆에서 커피 믹스를 타던 오순자가 덧붙였다. 어이구, 둘이 또 붙었네. 나는 춘희 씨 말에 한 표요. 사랑은 돈으로 못 사는 거 맞아. 내가 자식한테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죠? 엄마, 돈 말고 시간 좀 내줘. 그 말 듣고 내가 울었으시오. 돈만 주고 시간은 안 주는 게 우리 잘못이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경로당 안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돈이 최고지. 아니다, 정이 최고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요즘 세상에 정으로 사나 돈으로 사지. 이쯤 되니 장기판은 뒷전이고 대화가 불붙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누군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본격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만수가 다시 소리쳤다. 아무리 짓거려도 세상은 돈 없인 안 굴러간다. 내 자식놈들이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돈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그게 고맙다. 관심 없는 것보단 낫지. 최소한 내 목소리는 듣고 내 안부는 물어보잖아. 춘희의 눈가가 번뜩였다. 그게 고마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참 불쌍하네. 안부 묻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 확인하는 거지. 돈 없을 땐 전화 한 통 안 올 거라는 말은 왜 안 하지?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더 슬픈 일이야.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쭈뼛쭈뼛 밖으로 나가버렸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는 이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기싸움뿐이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돈으로 사랑을 못 산다? 헛소리 하지 말라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주 녀석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손주의 인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던져진 말이었다. 그래, 왔다.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대답은 간결했고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셔야겠어요. 장남의 말이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던 장남은 만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차 할부금도 있고.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만수는 순간적으로 춘희의 말이 떠올랐다. 돈 떨어지면 전화 한 통 안 온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더 주시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손주 녀석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만수는 지갑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필요한 건 결국 이것뿐이구나. 내 얼굴도 내 안부도 아니고. 다음 날 춘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를 만났다. 어머니, 또 장 보러 나오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겉보기엔 다정했지만 어딘가 매끈하고 건조했다. 마치 업무용 전화를 받는 것 같은 톤이었다. 그래, 니들 밥은 잘 챙겨 먹고.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번에 손자 학원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영어 학원이 너무 비싸서요. 그래도 애가 잘하니까 계속 보내야 하잖아요. 순간 춘희의 손이 떨렸다. 이것 봐라. 돈 얘기.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건 결국 돈 얘기였다. 안부를 묻는 것도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형편 봐서 줄게. 하지만 너희는 나 없을 때도 잘 살 줄 알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살겠냐? 아유, 어머니 말씀은 늘 알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며느리의 웃음은 예의 바른 가면 같았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춘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돈으로 못 산다 그 말 결국 나부터 증명하고 있구나.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만 춘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경로당. 만수와 춘희가 또 마주 앉았다. 이번엔 장기판 대신 탁자 위에 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다. 그래, 자식놈들 돈 달라 하디. 만수가 먼저 비아냥거렸다. 어찌 알았나? 허허, 뻔하지. 돈 없으면 전화 안 온다니까. 나도 어제 당했어. 생활비 더 달라고. 두 노인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싸움 같던 대화는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꺼내 보이는 고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믿고 싶어. 사랑이 남아있다고. 춘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믿을 게 돈밖에 없더라. 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무시당하진 않잖아. 돈도 없고 쓸모도 없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만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이 차 잔을 감싸 쥐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순간 주변 노인들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 싸움보다 더 무거운 진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설날 아침 동네는 북적였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북소리, 마을 골목마다 흘러나오는 전 부치는 냄새, 웃고 떠드는 아이들 소리. 하지만 춘희의 집은 달랐다. 어머니, 세뱃돈은 준비하셨죠? 아들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꺼낸 첫마디였다. 새해 인사도 덕담도 없었다. 세뱃돈이 먼저냐? 밥은 먹고 와야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좀 보고. 춘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손주들인데 그나마도 돈 때문에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손자 녀석은 세배를 하며 외쳤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간 춘희의 얼굴은 환해졌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밝히는 듯 했다. 손주의 맑은 목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손자가 세배를 끝내자마자 아들의 시선이 돈 봉투로 향하는 걸 놓칠 수는 없었다. 아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애가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번엔 좀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요즘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춘희의 손이 봉투 위에서 굳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쯤 듣게 되겠니? 속으로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 세뱃돈. 봉투를 건네는 춘희의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질 리 만무했다. 같은 시각 만순의 집.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손주는 TV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명절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함께 감돌았다. 아버님,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활비 좀 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자, 여기 있네.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줄게. 더 필요하면 말하고.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환해졌다. 역시 아버님뿐이에요.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주신다던데. 순간 만수의 입술이 굳어졌다. 역시 아버님뿐이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뿐이겠지. 손주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대답은 짧았고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 그날 저녁 만수는 경로당에서 춘희와 다시 마주쳤다. 서로 눈빛만 봐도 오늘 겪은 일을 알 수 있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법이었다. 명절인데도 돈 얘기뿐이었구먼. 춘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똑같더라. 며느리 얼굴만 보면 봉투부터 찾아. 손주 녀석은 할아버지보다 TV가 더 좋은가 봐.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으로만 연결된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나. 춘희가 조심스레 말하자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럼 뭔데? 사랑이 밥 먹여주디? 약 사주디? 나는 아직도 돈이 제일 확실하다. 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무시는 안 당해. 확실한 건 외로움뿐이더라. 돈 줘도 외롭고 안 줘도 외롭고. 춘희의 말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두 노인에게는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우연히 시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춘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만수는 약 봉투를 들고 있었다. 춘희 씨, 어디 가는 길이요? 약 사러 나왔지. 혈압약 떨어져서. 요즘 혈압이 자꾸 올라서 걱정이야. 나도 비슷하구먼. 당뇨약 사러 가는 길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두 노인의 고요한 대화가 묘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만수 씨,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많아도 외롭고 돈이 없어도 서럽고. 결국 다 허무하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 되니까 보이네. 춘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있다는 거. 뭔데? 사람 마음. 진심. 만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오히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약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도 말이야, 춘희 씨. 돈 없으면 자식들이 더 무시하지 않겠어? 차라리 돈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체면은 지키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 진심이 중요하지. 체면 지키려고 돈 쥐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게 더 불쌍한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오가고 세상은 돌아가지만 두 노인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설 명절이 끝난 뒤 만수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좀 보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다. 만수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가 은행이냐? 맨날 돈 얘기만 하니 내가 뭐가 되냐? 너희들은 나한테 돈 말고 뭘 바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그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다.
숨을 몰아쉬던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피부, 굳은 눈빛, 떨리는 입술. 그 눈빛 속에서 춘희의 말이 떠올랐다.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있다는 거. 다음 날 만수는 경로당에서 춘희를 다시 찾아갔다. 춘희 씨, 나 어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아들이 돈 얘기만 하니까 참다 못해서. 잘했네. 돈만 바라보는 놈들한테 그게 약이 될지도 몰라. 돈 없으면 안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지. 만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속내를 털어놨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지. 혹시라도 다시 안 올까봐 겁이 나더라. 자식이 원망스러워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춘희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만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외로움은 돈으로도 못 막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쥐어줘도 결국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만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수십 년간 믿어온 돈의 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춘희의 칠순이 다가오던 날 거실에 걸린 달력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붉은 동그라미가 크게 그어진 3월 15일 그녀의 칠순 잔치가 있을 날이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날은 애들이 외할머니랑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춘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칠순인데도? 아, 그러게 됐네요. 요즘 항공권이 싸서 이해해 주실 거죠? 다음에 따로 뵙겠습니다. 다음은 언제인데? 춘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뚝 전화를 끊고 난 뒤 춘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가웠다. 며칠 후 만수는 경로당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때 춘희가 들어섰다.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 마르지 않은 눈물이 선명했다. 만수 씨, 나 칠순 잔치 아무도 안 와. 그 말 한마디가 경로당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춘희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갈게. 아니, 우리가 같이 있자. 그게 잔치지 뭐가 더 필요하냐? 춘희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선물 아니겠어. 돈 주고 사는 꽃다발보다 옆에 있어주는 게 더 귀한 거야. 그러나 춘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전 손주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친할머니가 용돈을 더 주면 자주 갈 텐데. 맞아, 외할머니는 많이 주잖아. 친할머니는 좀 짜.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다. 칠순 당일 춘희는 작은 국밥집 한쪽에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엔 소박한 미역국과 잡채가 놓여 있었지만 의자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만수가 들어왔다. 손에는 싱싱한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생일 축하하네, 춘희 씨. 춘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꽃이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 같네. 돈으로 산 거지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돈으로 산 건 맞는데 마음이 있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만수의 말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웃었다.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들 생일이시라면서요? 서비스로 국 한 그릇 더 드릴게요. 고맙소. 이렇게 챙겨주시니. 춘희는 그날 자식들이 없어도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왔다. 춘희와 만수는 이제 자주 함께 다녔다. 장도 같이 보고 경로당도 같이 가고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연속극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저 드라마 속 자식들 좀 봐. 효도 잘하네.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은 다르지.
만수가 투덜거리자 춘희가 웃었다. 그래도 세상에 효자 효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런 어느 날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이번엔 용돈 안 줘도 돼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도 돼? 그 말에 춘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고? 응. 할머니 집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랑 맛이 달라. 춘희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걸 느꼈다. 돈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진심을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난 춘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편 만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명절엔 돈 봉투 말고 우리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 돈은 필요할 때 따로 주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해요. 사실 저도 아버지랑 천천히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만수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다. 수십 년간 돈이 전부라 믿어왔던 그의 삶이 이제 조금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래, 그럼 천천히 밥 먹자. 급할 것 없어. 그날 밤 만수와 춘희는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빛이 쏟아지듯 내려앉는 하늘 아래서 두 노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춘희 씨, 나 이제 알겠네. 돈으로는 사람 마음 못 사는 거. 이제 알았어? 난 진작 알았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둘은 동시에 웃었다. 잠시 후 춘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근데 말이야, 만수 씨. 우리 아직 살아있는 동안 서로만큼은 돈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해주자. 우리끼리라도 진심으로 대하면서 살자고. 만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거야. 자식들한테 못 받으면 어때? 우리끼리라도 따뜻하게 사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다. 주름진 두 얼굴에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춘희와 만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다.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이번엔 추석이었다. 춘희는 손주가 오겠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가도 돼요? 손주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럼 와야지.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놨어. 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잘 만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춘희는 일주일 내내 웃을 수 있었다. 추석 당일 손주는 정말로 찾아왔다. 할머니. 달려와 안기는 손주를 보며 춘희는 눈물을 참았다. 그래, 우리 강민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 자랑스럽네. 돈 봉투를 기대하는 시선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를 보러 온 눈빛이었다. 춘희는 그날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한편 만순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들이 찾아와서는 돈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 그래, 잘 다니고 있어. 혈압약 먹고 당뇨 관리하고.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병원 같이 가도 될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듣고 싶고. 만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다니.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맙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돈만 바라고 찾아뵌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돈만 쥐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간만에 진심을 나눴다.
저녁 무렵 만수는 경로당에서 춘희를 만났다. 춘희 씨,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손주가 진심으로 나를 보러 왔더라고. 나도야. 아들이 병원 같이 가자고 하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그것 봐. 세상이 다 돈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겨울이 찾아왔다. 경로당 난로 앞에는 여전히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만수와 춘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야, 김만수.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별일 없는데. 아니야, 확실히 달라. 전에는 찡그린 얼굴만 하고 다녔는데. 옆에서 춘희가 거들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거지.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돈만 생각하고 살 땐 매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좀 편해졌어. 그때 한 노인이 물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돈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만수와 춘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대답했다. 둘 다 필요하지.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순 없어.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경로당 안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나도 이제 자식들한테 돈만 주지 말고 시간을 줘야겠어.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만 쥐어주니까 자식들도 그것만 바라게 된 거야. 대화는 한참 이어졌다. 그날 저녁 춘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가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통 못 베어서. 춘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와라.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돈 쓰지 마세요. 저희가 사가지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난 춘희는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만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제가 표 예매할게요. 만수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다. 아빠랑 영화 본 지도 한참 됐네. 맞아요. 이번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거 고를게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 때문이었다. 또다시 봄이 왔다. 경로당 앞 벤치에는 춘희와 만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두 노인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만수 씨, 우리 1년 전만 해도 서로 싸웠잖아. 그랬지. 돈이 최고냐, 사랑이 최고냐 하면서. 이제는 답을 알잖아. 그래. 돈으로는 사랑을 못 사.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때 손주들이 뛰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춘희의 손주와 만수의 손주가 함께였다. 우리 오늘 경로당에서 공연하기로 했어요. 공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경로당 앞 작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서툰 노래였지만 그 어떤 가수의 노래보다 아름다웠다. 경로당 앞 모든 노인들이 박수를 쳤다. 춘희와 만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손주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잘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했지.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감동받았어. 고맙다, 우리 손주. 만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가 이렇게 와주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게 좋아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춘희네 집에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돈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만수와 춘희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춘희 씨, 우리 이제 행복한 거 맞지?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만수 씨, 우리 남은 인생 잘 살자. 그래. 돈보다는 사람을, 물질보다는 마음을 더 소중히 하면서.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 서로 의지하면서. 두 노인은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괴롭지 않았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말은 이제는 한낱 구호가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새겨진 진실이었다. 정말 돈이 있어야만 부모 대접, 할머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을 물질로 착각해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일까? 김만수와 박춘희. 두 노인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다. 자식들도 변했다. 돈만 바라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의 얼굴을 보러 온다. 손주들도 용돈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언젠가 끊어진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영원하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불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진심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